안녕하세요. 주디입니다. 여러분, 2024년 다이어리 다 장만하셨나요? 저는 좀 고민하다가 많이 늦어지게 됐는데, 오늘은 제가 2024년에 사용할 다이어리들 어떤 용도로 사용할 건지 하나씩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다이어리뿐만 아니라 노트까지 많이 준비를 했으니까요. 그동안 궁금하셨던 게 있으시면 정보를 알차게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로는 제 메인 다꾸용 다이어리가 되어줄 호브니치 대초의 2024년 오리지널 분권 버전이에요. 이렇게 종이에 2권이 포장되어서 왔고요. 저는 네이버 최저가 검색해서 가장 저렴한 데서 구매를 했습니다. 이게 다이어리 한 권당 6개월치 해서 총 2권으로 나와 있는 다이어리고, 사이즈는 가로 105, 세로 148, A6 정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열어보면 일단 2024년 달력, 2023년, 2025년 달력도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은 2023년 12월부터 이렇게 먼슬리 플랜을 쓸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2025년 3월까지 이렇게 월간 플랜을 적을 수 있는 공간이 있고, 그 다음은 또 이렇게 먼슬리 페이지가 나옵니다. 2023년 12월부터 시작을 하고요. 이게 6개월용이다 보니까 요거는 2024년 7월까지 먼슬리가 들어가 있어요. 먼슬리가 앞에 쭉 모여져 있고, 그 다음은 새해를 시작하기 전에 뭔가를 메모할 수 있는 프리노트 부분이 2페이지 있고, 넘기면 이제 여기서부터 데일리가 시작이 됩니다. 1월 1일 시작하기 전에 이 1월을 맞이하면서 또 뭔가 할 수 있는 빈 페이지가 있어요. 저는 이걸 다꾸용으로 사용할 거다 보니까 여기는 표구 느낌으로 그 달에 어울리는 스티커를 좀 꾸며주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1월 31일까지 데일리가 끝나면 또 2월이 시작하기 전에 프리노트 공간이 반복되는 구성이에요. 이 데일리가 2023년 6월까지 이어지고, 이 뒤로도 페이지가 되게 많은데 뭔가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페이지랑 좋아하는 것들 적을 수 있는 페이지, 또 뭔가 100가지를 적는 페이지가 있는데 여기는 뭐 6개월 동안 읽었던 책 목록이나 아니면 뭐 버킷리스트 100가지 이렇게 적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다 일본어라 제가 알아볼 순 없는데 뭔가 Q&A 하듯이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일본어로 슉슉슉 이렇게 적혀져 있고, 여기도 뭔가 굉장히 많은 것이 적혀 있고요. 이렇게 쭉 이어지고요. 뭔가 선물 목록을 적을 수 있는 페이지랑 또 주소를 적는 페이지, 뭐 개인정보 적는 페이지까지 해서 이렇게 한 권이 끝이 납니다. 이게 1월부터 6월까지 그리고 7월부터 12월까지 각각 데일리 페이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고요. 이게 호브니치가 좋은 점이 이렇게 인덱스 표시가 되어 있어서 굳이 인덱스 스티커를 붙이지 않아도 어느 달인지 이렇게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특징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인덱스 컬러가 약간 계절감에 맞춰서 나와 있는 것 같아서 좀 센스 있는 다이어리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일단은 되게 손바닥만한 사이즈다 보니까 하루에 한 페이지씩 꾸미는 게 부담스럽지 않을 것 같아서 메인 다이어리로 결정을 했고요. 이 모눈의 크기는 3.7mm 된다고 하고, 이미 유명해서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이 호브니츠는 종이가 굉장히 얇은 게 특징입니다. 근데 이렇게 사라락 넘기는 느낌이 좋아가지고 처음 배송 받은 날 계속 이렇게 넘겨봤어요. 이 느낌이 너무 좋아요. 요거를 조금 늦게 주문을 해가지고 이 1월 앞쪽을 다꾸를 못 해줬는데 이 다이어리 받은 날부터 다꾸를 조금 해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 크기가 작다 보니까 한 페이지 꾸미는데 시간이 별로 많이 안 걸려서 빨리 끝난다는 점이 장점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다꾸 영상에 자주 등장할 다이어리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보여드릴 다이어리는 미도리의 강아지 다이어리인데요. 요거는 가로 130, 세로 180, B6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고, 요거는 반양장 제본에 이렇게 딱딱한 하드커버예요. 이렇게 내부를 열어보면 가름끈도 있고, 요거는 이렇게 날짜가 적혀져 있지 않은 만년형 다이어리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반 페이지에 하루 분량 일기를 쓸 수 있게 나와 있는데 뭐 필요하다면 한 페이지를 다 적어도 되고 뭐 두 페이지를 다 적어도 되고 되게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다이어리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는 귀여운 강아지 일러스트가 들어가 있어요. 총 4가지가 들어가 있는데 이게 지금 첫 번째고 그 다음 두 번째 일러스트는 이렇게 그 다음 세 번째 디자인 그리고 여기가 마지막 네 번째 일러스트입니다. 이렇게 귀여운 일러스트가 들어가 있고 페이지는 총 192페이지예요. 이거는 제가 2023년 12월에 사용을 시작을 해가지고 벌써 한 요 정도 이렇게 사용을 해줬는데요. 이 종이 컬러가 미색이다 보니까 되게 폭닥한 느낌? 이런 포근포근한 느낌으로 닦고 해주기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너무 하얀 백색 종이가 싫다, 좀 포근한 느낌을 원한다 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는 다이어리입니다. 이렇게 만년형이라서 그냥 자유롭게 글 일기만 써도 좋을 것 같은 다이어리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호보니치의 메인으로 다꾸를 하고 이제 좀 더 다꾸를 하고 싶은 날에 꺼내서 쓸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보여드릴 다이어리는 어버블 크러쉬의 60 다이어리입니다. 일단 이거는 제 지난 하울 영상에도 등장을 했었는데 소프트 마그넷 다이어리고 커버가 분홍색인 다이어리예요. 이거는 제가 만든 키링도 달아주고 이렇게 볼록한 입체 스티커도 붙여주고 이렇게 안쪽에 나름 셋업도 해놨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2023년에 사용을 시작한 다이어리인데 이렇게 요 정도 벌써 채웠거든요. 그래서 아마 길면 한 달에서 2달 정도면은 빵빵해질 것 같아서 이거를 일단 다 사용을 해주면 그 다음으로는 이 친구를 사용을 해주려고 합니다. 이거는 발레리나 다이어리고요. 예전에 이 링이 도색이 안 된 버전이 먼저 나왔고 그 후에 이렇게 도색된 버전이 나온다고 해서 기다렸다가 주문을 했습니다. 저는 분홍색 리본에 이렇게 분홍색 링 도색이 되어 있는 다이어리를 골랐고 이런 똑딱이 단추에다가 커버가 투명한 PVC 재질이에요. 여기 묶어놓은 리본은 이제 얇은 거랑 두꺼운 거랑 같이 오는데 저는 두꺼운 게 더 마음에 들어서 이렇게 두꺼운 걸로 묶어놨고요. 그냥 속지만 좀 끼워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다 쓰게 되면 이제 또 다른 서브용 60 다이어리로 이거를 쓸 예정입니다. 60 다이어리는 이렇게 구멍을 내가 직접 뚫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제본에 막 붙이기 힘든 약간 스크랩류 닦고 할 때 좀 더 주로 사용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보여드릴 다이어리는 리훈의 2024 하루 한 페이지 날짜형이고요. 사이즈는 이제 그란데인데 가로 130, 세로 190 해서 아까 보여드린 이 미도리 다이어리랑 거의 비슷한 사이즈라고 보시면 돼요. 가로는 똑같고 세로만 리훈이 아주 조금 더 큰 사이즈입니다. 일단 겉표지에 보시면 이쪽에 책 등에 2024 나의 이야기라고 이렇게 음각이 들어가 있고요. 이 밴드도 짱짱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를 열어보면 이렇게 시작 페이지가 있고 그 다음에 몇 페이지에 어떤 게 있는지 이런 식으로 목차가 적혀져 있어요. 그 다음으로는 연간 플랜 적을 수 있는 페이지가 있고 그리고 이제 2024년 달력이 1월부터 6월까지가 이렇게 한 페이지 또 7월부터 12월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여기는 뭐 그달의 중요한 일정들을 미리미리 적어보는 공간으로 활용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은 이제 헤비 트래커 공간이 나오는데요. 1월에 2칸, 2월에 2칸 해가지고 이렇게 각 달마다 2가지 목표를 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이번 달에 내가 운동을 얼마나 했는지 체크를 해보고 싶다. 그럼 뭐 운동을 적고 운동을 한 날 이렇게 표시를 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한 달에 운동을 얼마나 했다, 몇 번을 했다 이렇게 한눈에 확인을 해볼 수 있는 페이지예요. 저는 이 페이지에다가 유튜브 업로드를 몇 번을 했는지 체크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12월까지 표시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2024년 1월 먼슬리가 나와요. 이 칸마다 지금 다 모눈이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좀 칼각 맞춰서 쓰고 싶으신 분들한테 좋을 것 같고요. 이 1월 먼슬리 부분에 12월 달력이랑 2월 달력도 조그맣게 같이 들어가 있어서 앞으로 한 달, 뒤로 한 달 일정을 같이 체크하기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은 이제 이렇게 하루 한 페이지가 시작이 됩니다. 요거는 제가 일기장 용도로 사용하려고 구매를 했는데요. 이 다이어리를 고를 때 기준이 하루 한 페이지 일기를 쓸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좋겠고 또 이렇게 타임라인이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보통 타임라인이 뭐 7시부터 뭐 10시 이런 식으로 좀 아침형 인간에 맞춰진 타임라인이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보통 사람들과 좀 생활 패턴이 다르다 보니까 이 타임라인이 있으면 24시간으로 나와 있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이 리온 다이어리 보시면 4시부터 4시까지 24시간 타임라인을 적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하루에 뭐 어떤 식으로 활동을 했는지 좀 이렇게 타임라인 체크를 해보고 그 다음에 뭐 감정이나 아주 개인적인 내용을 줄일기로 적으려고 구매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닥구용 다이어리에는 아무래도 되게 완전 개인적인 내용을 쓰기는 조금 힘들더라고요. 근데 항상 뭐 좋은 일만 있을 순 없잖아요. 뭐 어떤 날은 되게 슬픈 날이 있었을 수도 있겠고 되게 개인적인 감정을 좀 다스려 보고자 이렇게 일기로 써보면 어떨까 해가지고 장만을 했습니다. 요것도 제가 좀 늦게 구매를 하기는 했지만 도착한 날부터 이렇게 다 활용을 잘 하고 있어요. 이게 되게 개인적인 내용이라 모자이크가 들어갈 수도 있는데 그래도 보여드릴 만한 내용을 이렇게 좀 보여드리면 이제 요거는 하루를 다 보내고 와서 쓰는 거죠. 이렇게 오늘 하루 뭐 언제 일어났고 뭐 언제 뭘 먹었고 저녁으로 뭘 먹었고 그 다음에 뭐 했고 그래서 뭐 오늘 하루가 어땠는지 이렇게 적어보는 용도로 쓸 예정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쓸 거기 때문에 날짜가 적혀져 있는 게 좋겠다 싶어서 날짜형을 선택을 했고요. 이게 내지가 120g이라서 되게 도톰해요. 그래서 웬만하면 거의 비침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름끈도 하나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먼슬리랑 데일리랑 이렇게 반복이 되는 패턴이에요. 여기 2월 먼슬리 나오고 또 2월 데일리 쭉 나오고 그 다음은 또 3월 먼슬리 나오고 그래서 데일리로 쓰는 거다 보니까 아주 두툼합니다. 근데 이렇게 모서리에 분홍색 컬러도 들어가 있어서 되게 예쁘고 이렇게 데일리로 이어지다가 마지막에는 프리노트 부분이 아주 조금 이 정도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뒤쪽에는 이렇게 포켓이 있는데요. 여기다가 제가 스티커를 넣어놨어요. 요거는 덤으로 받았던 스티커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트윈링 스티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보시면 칼선이 2번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형광펜 대신에 사용해주기 좋은 스티커인데 여기다가 이렇게 볼펜도 깔맞춤 된 게 하나 같이 옵니다. 일단 써봤는데 사용감은 나쁘지 않은데 이 바디가 되게 얇다 보니까 조금 불편해서 지금은 안 쓰고 있어요. 아무튼 이 트윈링 스티커는 아까 맨 처음에 보셨던 이 월간 트래커 부분 있잖아요. 여기에 아주 딱 맞는 사이즈여가지고 이 스티커를 이용해서 여기 표시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표지 컬러도 되게 다양하다 보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리훈 한번 구경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음으로 보여드릴 거는 호보니치의 윅스인데요. 이거는 가로 95, 세로 186. 저는 아이보리에 화이트 라인 있는 컬러를 구매했고 영어판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이거는 커버가 좀 말랑말랑한 소프트 커버고 화이트 컬러이다 보니까 때탈까봐 저는 이 전용 PVC 커버를 추가 구매했고요. 아직 미완성이긴 하지만 여기다가 솜두님 미니 엽서를 끼워놨습니다. 이 컬러랑 분위기가 잘 어울리길래 이렇게 꽂아놨고요. 이거는 이제 열어보면 맨 처음에 캘린더가 나오고 또 연간 플랜 적을 수 있는 공간 나오고요. 그다음에 2024년 12월 먼슬리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게 영어판이라서 공휴일 표기는 안 되어 있고 월요일부터 시작하는 구성이에요. 그 다음에 이렇게 먼슬리가 앞으로 쭉 몰아져 있는데요. 이 먼슬리는 2025년 3월까지 이어지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바로 위클리가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2024년 12월부터 쭉 쓸 수 있는 위클리이고 요거는 이렇게 일주일이 왼쪽 페이지에 몰아서 나오고 그 다음에 오른쪽은 프리노트로 구성되어 있는 다이어리예요. 일단 이 다이어리는 제가 일정용 그리고 지출관리용으로 사용하려고 구매를 했거든요.
근데 이 다이어리를 고르게 된 이유는 이렇게 일주일이 한 줄로 연결이 되어 있었으면 좋겠었고, 그 다음에 같은 페이지에 이런 식으로 프리노트가 또 구성이 되어 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이게 너무 딱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사이즈가 좀 길쭉하긴 하지만 이렇게 한 손에 들어오는 사이즈이기 때문에 좀 컴팩트한 그런 면도 있었고,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쓸 거냐면 이 왼쪽 페이지에다가 이렇게 수입, 지출 간단하게 적고, 그 다음에 여기에 적은 내용을 이쪽으로 끌어와서 뭐 어떤 걸 소비를 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적어보는 그런 용도로 사용하려고 구매했어요. 그 다음에 이 친구는 가름끈이 이렇게 2개가 있다 보니까 하나는 이렇게 위클리에 해당하는 주에 끼워놓고 또 하나는 해당하는 먼슬리에 이렇게 끼워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총 페이지는 240페이지고 아까 호보니치 태초에서 봤던 것처럼 이 친구도 이렇게 인덱스가 다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컬러는 안 들어가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보고 3월을 찾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금방 찾아서 쓸 수 있으니까 되게 좋은 점 같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위클리가 쭉 이어지고 뒤편에는 프리노트로 쓸 수 있는 페이지가 이 정도 들어가 있어요. 이게 호보니츠 윅스 기본 버전인데 메가 버전은 이 프리노트 부분이 3배 정도 더 많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이거는 굳이 많이 필요 없을 것 같아서 그냥 기본형으로 구매를 했고요. 또 이렇게 맨 뒤에는 아까 태초에서 봤던 거랑 비슷하게 똑같네요. 좋아하는 것들 뭐 100가지 적는 거, 그다음에 또 뭐 Q&A 같은 거 할 수 있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여러 가지 문구들 하고 뭐 주소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다이어리 구매하시면 이렇게 점착 포켓을 하나 같이 주는데요. 저는 PVC 커버를 따로 구매를 했잖아요. 근데 커버에 이 포켓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거는 따로 붙이지 않았어요. 이 PVC 커버도 되게 좋은 게 이렇게 펜 꽂이도 있고 포켓도 있고, 일단 윅스 전용이다 보니까 아주 딱 맞아가지고 끼고 빼고 하는데도 어려움이 없습니다. 아무튼 2024년에 저의 이제 현명한 소비 생활을 위해서 가계부를 써보고자 이렇게 준비를 해본 다이어리입니다. 이거는 가계부 용도로 쓸 거기 때문에 제 영상에 이제 다시는 등장할 일은 거의 없겠지만 뭐 2024년 끝나고 어떻게 썼는지, 뭐 사용감은 어땠는지 또 후기를 남겨보도록 할게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노트인데요. 제가 최근에 필사라는 새로운 취미를 갖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들은 필사 노트로 사용할 친구들인데 로이텀의 미디엄 노트, 이제 A5 사이즈입니다. 가로 145, 세로 210 사이즈이고요. 이렇게 딱딱한 하드 커버도 있고 이렇게 말랑말랑한 소프트 커버도 있어요. 이게 되게 깔끔한 디자인인데 컬러가 다양하다 보니까 좀 고르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내지도 다양해요. 요거는 내지가 무지인 거고, 요거는 라인, 그 다음에 요거는 도트, 그리고 이 친구는 방안 내지입니다. 저는 이렇게 3개는 소프트 커버, 그리고 하나는 하드 커버로 구매를 했는데 하드 커버가 지금 딱 봐도 더 두껍잖아요. 하드 커버는 총 페이지가 249페이지고 소프트 커버는 123페이지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이 파우더 색상은 또 121페이지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작을 언제 했는지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는 것 같아요. 일단 안에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좀 보시면 이렇게 뭐 간단한 팜플렛도 들어가 있고요. 일단 맨 첫 페이지에 목차를 적을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여기 왼쪽 라인에다가 페이지를 적고 그 페이지에 어떤 내용을 적었는지 주제를 적을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요. 이 로이텀 노트는 보시면은 여기 아래에 조그맣게 페이지가 다 적혀있기 때문에 필사 노트로 적합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잘 활용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뭐 사용하시는 분에 따라 뭐 어느 페이지에 뭐 어떤 책에 대한 필사를 했는지 뭐 적어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목차를 적는 페이지를 지나면 이제 바로 노트 페이지가 연결이 됩니다. 이 방안 무늬가 페이지 끝까지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라 위아래 아주 살짝 공간을 남겨두고 있어서 좀 덜 답답해 보이는 그런 느낌도 있고요. 그리고 약간 미세개 종이에요. 내지는 80g이라고 하고요. 이 로이텀 노트의 되게 귀여운 부분이 이 가름끈인 것 같아요. 가름끈이 이렇게 2개가 들어가 있거든요. 여기는 이제 끝에 살짝 뜯으면 이렇게 뜯겨지는데
이 커버 색깔이랑 맞춰서 하나가 들어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스트라이프 무늬가 들어가 있는 가름끈 해가지고 이렇게 원하는 부분에 색깔 맞춰서 걸어 놓을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도트 무늬 내지인데요. 이렇게 소프트 커버라서 말랑말랑합니다. 얘도 보시면 도트 무늬가 그렇게 진하지 않아가지고 좀 보는데 거슬리지가 않고요. 얘는 제가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다이어리예요.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목차를 적는 페이지를 지나면 바로 노트 부분이 시작이 되는데 제가 이제 영어 필사를 먼저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영어 필사 노트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뭐 하루에 한 페이지 정도 필사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뭐 여의치 않은 날에는 건너뛰기도 하고요. 그래서 요 정도 필사를 해놨습니다. 이 로이텀 노트가 종이 질이 또 좋아가지고 만년필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만년필을 사용해봤는데 번짐이 없어서 잘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펜의 두께가 두꺼워질수록 뒷비침은 있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라인 속지는 이렇게 생겼고요. 마지막으로 무지 속지는 이렇게 아주 깨끗하게 페이지만 밑에 넘버링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요거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거의 필사 노트용으로 사용할 것 같고 이 4권을 동시에 다 같이 쓰지는 않을 거고요. 일단은 영어 필사를 이렇게 한 권으로 마무리해보고 또 다른 한 권은 뭐 독서 필사 이런 식으로 1년 동안 잘 사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그 다음에 보여드릴 것도 로이텀 노트인데 얘는 미디엄 사이즈였잖아요. A5 사이즈. 근데 이렇게 한 손에 들어오는 포켓 사이즈도 있어요. 요거는 이제 A6 사이즈라고 되어 있고요. 정확한 사이즈는 가로 90에 세로 150이라서 아까 보신 호보니치보다는 이렇게 가로로 조금 더 짧은 사이즈입니다. 그러니까 보통의 A6보다 가로가 짧아서 이렇게 한 손에 잡기 좋은 포켓 사이즈라는 거죠. 요거는 제가 이제 외출할 때 뭐 가지고 다니면서 뭐 그때그때 생각나는 거나 아니면 뭐 장볼 목록을 적는다거나 뭐 유튜브 컨텐츠에 대해 뭐 생각이 났다거나 그냥 여기저기서 기록하고 싶은 생각 등을 적어보려고 장만을 했어요. 그래서 외출용이다 보니까 하드커버가 좋지 않을까 해서 하드커버로 골랐고 요거 컬러는 네이비예요. 그다음에 내지는 이렇게 도트 무늬 들어가 있는 걸로 골랐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아까 보신 거랑 똑같이 목차를 적을 수 있는 페이지가 있고 그 뒤로는 바로 프리노트가 쭉 연결이 됩니다. 여기도 이렇게 표지 컬러에 맞춘 가름끈이랑 스트라이프 무늬가 들어간 가름끈이 2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를 안 한 것 같은데 여기에 이렇게 인덱스처럼 활용할 수 있는 스티커가 들어가 있고 뒤쪽으로는 포켓이 있어요. 그래서 뭐 영수증이나 뭐 지류 같은 거 보관해야 될 때 여기다가 넣고 사용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집순이여가지고 이 외출용 노트를 잘 활용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외출할 때마다 가지고 다닐 예정입니다. 이거를 깜빡할 뻔했는데 이제 이 친구가 외출용이다 보니까 펜이 같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로이텀에는 이렇게 펜을 꽂을 수 있는 펜 루프를 따로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보니까 웬만한 컬러는 다 품절이 돼가지고 제가 이 친구랑 컬러가 맞는 거를 못 사고 그냥 이렇게 바닐라 컬러로 주문을 했어요. 이거를 깔맞춤을 못하는 게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네이비의 노란 컬러는 좀 나쁘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붙여가지고 여기다 펜을 꽂아서 다닐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많은 컬러가 좀 품절되기는 했지만 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인데요.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거는 미도리의 MD 노트예요. 이렇게 총 3가지 사이즈가 있는데요. 스몰, 미디움, 라지 해서 3가지 종류를 다 구매를 해봤어요. 사실 이거는 제가 예전에 이 미도리 MD 노트 라이트 M 사이즈를 미리 구매를 해놨었는데요. 그냥 MD 노트가 있고 이 MD 노트 라이트는 얇은 노트 3권이 이렇게 한 패키지로 나오는 노트입니다. 일단 이 친구도 내지가 총 3가지 종류인데 무지, 라인, 그리드 해가지고 3가지 종류 중에 고르실 수가 있고요. 스몰 사이즈는 가로 105, 세로 148 해서 A6 사이즈이고 미디움 사이즈는 가로 105, 세로 175 해가지고 B6보다 가로가 짧은 사이즈고요. 라지 사이즈는 가로 148, 세로 210 해가지고 A5 사이즈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이것만 비닐을 안 벗겼는데 이렇게 비닐을 벗겨보시면
요 띠지랑 함께 되게 얇은 한지 같은 이제 요거는 파라핀 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의 커버 역할을 하는 이 파라핀 종이가 한 겹이 둘러져 있고요. 이 미도리 노트는 깔끔함 그 자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노출 제본이다 보니까 180도도 쫙쫙 잘 펴지고요. 제가 이번에 구매한 이 친구들은 전부 다 그리드 네지로 골랐어요. 그래서 원래 사용하던 거는 이렇게 라인이 들어간 네지였는데 이거는 이제 제가 만년필을 구매하면서 만년필에 잘 맞는 종이가 미도리 종이라고 해서 이렇게 만년필 시필도 좀 해보고 그 다음에 일본어 공부를 제가 시작을 했거든요. 이렇게 히라가나 공부하면서도 써보고 뭐 그림도 그려보고 이렇게 좀 막 쓰고 있었어요. 이렇게 막 쓰고 있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 일본어 공부를 하는 전용 노트를 장만을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이 MD 노트가 되게 잘 써지길래 그냥 MD 노트로 사이즈별로 이렇게 구매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새로 구매한 노트들은 전부 다 이렇게 방한 네지로 골랐어요. 아무래도 히라가나가 보면은 이제 한자에서 기원이 된 거다 보기 때문에 이렇게 방한 네지로 들어가 있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걸로 구매를 했고요. 이 방한 크기는 5mm고 아까 미도리 강아지 다이어리 보신 것처럼 이 친구도 미색 네지를 가지고 있고요. 총 페이지는 176페이지예요. 그리고 뭐 아까도 언급을 했지만 만년필 사용 가능하고요. 이렇게 가름끈도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이 노트 한 권마다 인덱스 스티커도 같이 들어가 있고요. 이게 또 귀여운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이렇게 사이즈별로 가름끈 색깔을 다르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큰 A5는 흰색 가름끈, 그 다음에 미디움 사이즈는 회색, 스몰 사이즈는 검은색 가름끈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사이즈별로 조금 용도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근데 처음 쓰는 거다 보니까 어떤 사이즈에 어떤 걸 쓸지 아직 확실히는 결정을 못했고 이거를 쓰면서 좀 보조로 쓸만한 것도 하나 같이 구매를 했는데 바로 요거 미도리 MD 페이퍼 패드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렇게 한 장씩 뜯어서 쓰는 그 패드 있잖아요. 아무래도 제가 일본어의 초보이기도 하고 이 히라가나를 좀 예쁘게 노트에 기록을 하고 싶은데 좀 연습을 해봐야 되잖아요. 근데 그냥 노트에다 쓰기에는 조금 아까운 느낌이 들어서 여기다가 이렇게 연습을 해보고 이 정도 사이즈면 그럼 A6 노트에 적어도 되겠다 싶으면 요거 스몰 사이즈를 쓰고 그다음에 이제 문장을 적어봤더니 좀 길어졌다 그러면 A5에 쓰고 뭐 이런 식으로 노트의 용도를 결정하려고 합니다. 요 페이퍼 패드는 사이즈가 A5 사이즈여가지고 여기 있는 노트랑 동일한 사이즈이고요. 얘는 이렇게 보시면은 모서리에 커팅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 장 한 장 넘기기 쉽게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이 페이퍼 패드는 방안이랑 무지 중에 고르실 수가 있고 저는 방안으로 골랐어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렇게 위에 그 다음에 오른쪽 해가지고 두 번의 풀제본이 되어 있어서 요거 한 장 뜯어서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뜯어지거든요. 한 번 더 뜯어볼게요. 이렇게 뜯어지는 페이퍼 패드입니다. 그리고 뒤에는 이렇게 좀 딱딱한 종이가 받쳐져 있어가지고 따로 다른 거를 받치지 않아도 그냥 이 상태로 쓸 수 있다는 게 장점이에요. 지금 새해라 그런지 아주 뭔가 의욕이 활활 넘치는데 제가 얼마나 오랫동안 일본어를 공부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시작을 했으니까 좀 제대로 해보려고요. 여기다가 이제 일본어 연습하고 또 저한테 완전히 암기가 된 그런 것들은 또 이 노트에다 옮겨서 내가 이제 얼마나 많은 단어를 쓸 수 있는지 나중에 이 노트 한 권을 다 채우면 되게 뿌듯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제가 2024년에 사용할 다이어리들과 노트들까지 다 소개를 해봤는데요. 이미 예저녁에 준비를 끝마치신 분들도 많겠지만 저처럼 고민을 하다가 조금 늦어지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제 그런 분들에게는 제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이제 사용하면서 뭔가 추가되거나 좀 더 빠지는 게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일단 1년 동안 열심히 기록을 해보고 2024년이 끝날 때쯤에는 이 다이어리는 어땠고 장단점이 무엇이고 이런 것들까지 리뷰해볼 수 있는 영상을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나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올 한 해도 멋진 기록으로 1년을 채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안녕.